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중등과학 설명회 및 커리큘럼 후배를 맡게 된 초입시전문학원 과학과 원장 장윤재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고 좀 시작을 할 건데, 저는 일단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이제 물리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그 물리교육과 같은 경우는 일반 물리학과랑은 조금 다른 점이,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에서 물리 관련된 전공들만 공부를 한다면, 저는 이제 뭐 화학이나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관련된 전공들을 다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통합과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등과학 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런 거를 이제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전문성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사범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어떻게 문제를 낸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저는 해운대 지역에서 학생들 과학을 가르쳤었고요. 현재는 초월 입시전문학원 과학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일단은 지금 중등과학 설명이기 때문에 현재 중학생들한테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현 중1 이하들은 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중2,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는데, 일단 두 교육과정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단원에 조금 변동이 있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중1, 중2, 중3 이렇게 있으면은 몇 학년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지 아시나요? 기존에는 뭔가 중3이 제일 어려울 것 같잖아요. 중2가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학습할 때 학생들이 이제 체감하는 난이도가 중2가 제일 높은데, 왜 그러냐면 중2 1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뭐 원자, 분자, 뭐 원소, 이온 이런 입자들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화학 파트죠. 그쪽에 이제 난이도가 높은 부분 학습을 하고, 그 다음 단원도 이제 전기와 자기라고 해서 물리 파트에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그분, 그리고 뭐 태양계도 이제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좀 필러로 분류되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중2가 굉장히 다른 학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그 좀 파트들이, 단원들이 조금 분배가 되면서 난이도가 조금 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1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쓰던 좀 어려운 용어들도 좀 빠지고, 아까 말씀드린 뭐 태양계 단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지구 크기 구하거나 뭐 달의 크기 구하거나 이런 크기 구하면서 좀 수학적인 계산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 계산적인 부분들도 빠졌고, 그래서 2022 넘어가면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조금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어떤 교육과정이 적용되든 간에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통합과학이에요. 고1 통합과학으로 가면 어차피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고1 통합과학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첫 내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고1 때 내신이 결국에 뭐 고2, 고3 이렇게 조금 연결이 되는 건데, 일단 첫 내신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기존 지금 현재 뭐 고2 학생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통합과학을 안 쳐요. 통합과학을 수능에서 응시를 안 하고, 물화생지라고 하는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원과목, 소과목 중에 8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이과 학생들은 수능을 치는 형태로 지금 돼 있는데, 현 고1 학생들부터는 이제 수능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통합과학 원투 내용을 수능에서 필수로 이과든 문과든 응시를 하게 바뀌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에도 들어가고 고1 첫 내신이라는 점에서도 통합과학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냐,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중등과학 내신 학습을 꼼꼼하게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통합과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지금 중등과학 내신 학습을 해야 된다고 계획을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과학 같은 경우가 저희가 뭐 중학교 동안 이렇게 중등과학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고 고1 때 새로운 내용을 고1 통합과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등과학 때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하면서 조금 더 살이 붙고 내용이 심화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등과학이랑 고1 통합과학 간의 연계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중등과학과 통합과학의 연계성이 70% 이상입니다. 그대로 들어가는 부분만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되는 비율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왼쪽 같은 경우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기권과 날씨 단원인데 이게 지금 기권이라고 해서 저희 바닥부터 이제 끝까지 공기층을 이제 이렇게 4등분해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데 제일 아래층부터 보면 대륙권, 뭐 성층권, 중간권, 열권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지구 시스템 단원을 제가 가져온 거고 그리고 뭐 특징 같은 경우는 대륙권에 뭐 비상현상이 일어난다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똑같이 뭐 더 들어가거나 빠지는 내용 없이 그대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사실 고1 통합과학을 잘하는 게 최종 목표긴 한데 그러려면은 중등과학이 좀 탄탄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특히 물리나 화학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등과학이 잘 안 돼 있으면 아예 통합과학에 시작을 못하는 그런 단원들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학기 킬러 파트라고 하는 역학적 시스템 그러니까 물리 파트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킬러가 화학 파트예요. 산화환원 그리고 산연기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이제 단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중학교 때 주기율표나 아니면 입자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아예 시작을 못하는 파트라서 일단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중등과학 내신 학습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두 번째로 당연히 통합과학 대비를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행을 미리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중등과학 열심히 해야 되면 통합과학은 언제 선행을 하느냐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방학 때를 이용해서 통합과학을 선행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중등과학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되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저희가 통합과학 대비를 할 건데 언제부터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냐 하면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거든요. 왜냐면 이제 통합과학이 이제 개정되면서 1, 2로 나뉘어서 1을 1학기 때 공부하게 되고 2를 2학기 때 공부하게 되는데요. 중2 겨울방학 때 통합과학 1을 한번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3 여름방학 때 통합과학 2를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중3 겨울방학 때 1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1로 올라가면서 이제 통합과학 1을 하게 되면 이제 두 번 선행을 했으니까 세 바퀴째 시작을 하는 거여서 그 정도면은 학생들이 웬만하면 잘 따라가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고득점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 2는 한 번밖에 저희가 선행을 안 했잖아요. 그럼 얘는 언제 선행을 하냐? 고1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고1 통합과학 1이 끝나고 그 방학 동안에 통합과학 2를 한 번 더 하고 통합과학 2도 이제 고1 2학기가 되면은 세 바퀴째 하면서 이제 내신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고 있고 물론 한 번 한다고 해도 조금 잘 따라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금 성적이 잘 나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통합과학 1이 어렵다 보니까 통합과학 1, 2가 어렵다 보니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중등과학에서 통합과학으로 넘어가면서 느끼는 그 난이도 갭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선행은 2번 정도면 적당하다. 또 너무 과하게 중1 때나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서술형 요령 대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제가 하나로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 구체적인 학습 계획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내신 기간 때는 중등과 내신 학습에 좀 전념을 하고 방학 때를 이용해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는 통합과학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따로 좀 대비를 할 거다. 이렇게 계획을 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인 학습 계획이랑 좀 커리큘럼을 소개를 드릴 건데 첫 번째로 학습에 있어서 당연히 모든 과목 똑같겠지만 첫 번째는 개념 학습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해인데요. 단순 암기 위주 학습이 아니라 이해를 동반한 저는 수업을 좀 지향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과학 같은 경우에 단순 암기로 해도 암기적인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단순 암기 위주로 해도 성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중학교 때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똑같이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뭐 이제 2명 있더라도 그게 직전에 벼락치기식으로 암기해서 성적이 잘 나온 학생이 있고 아니면 진짜로 꼼꼼하게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그 과정까지 이해를 하고 그렇게 고득점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치면은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다 외워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뭐 응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암기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이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설사 저는 암기할 게 있더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외우자는 이제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 학습을 일단 먼저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본 유형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잘 푸는 게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킬러 문제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때 제가 일단 유형별 문제풀이 방식을 제공을 할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킬러 문제를 제외하면 유형별로 딱 문제 푸는 방식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올 유형들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뭐 1번, 2번, 3번 이 순서로 풀면은 항상 풀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문제를 제가 되게 많이 제공을 할 건데 과학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과목이랑 다른 게 문제가 되게 없어요. 문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중등과학 지금 중등부 학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느끼실 생각 아실 건데 일단은 교재가 시중에 사실 뭐 O2 말고는 제대로 된 교재가 없어서 아마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그 교재를 쓸 거고 그리고 이제 뭔가 괜찮은 문제들을 거의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 골라서 학생들한테 좀 많이 제공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기본유형 문제풀이는 이렇게 좀 매뉴얼대로 풀면은 문제가 다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유형만 있는 게 아니죠. 고난이도나 이제 서술형 문제들도 대비를 또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핵심 내용 선별하고 대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고난이도는 어디서 나올지 사실 정해져 있어요. 항상 그 학기마다 어려운 단원들이 있고 그 단원에 어떤 내용이 이제 킬러라고 하는 소위 뭐 중학교 때까지는 킬러가 크게 의미 없지만 좀 킬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나올지 그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고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서술형이 이 단원에서 어떤 실험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고 그 실험들이 많지가 않아요. 나올 수 있는 실험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별을 해서 저희가 대비를 할 거고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특히 클리닉을 통해서 첨삭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이제 본 수업 시간 외에 클리닉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1대1로 좀 학생들을 가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의 답안지를 첨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문제를 다 풀어서 저한테 제출을 하면 제가 서술형 답안지를 보고 이 부분은 몇 점 감점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키워드는 꼭 넣어줘야 된다. 하면서 그런 학생이 답안지를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시험에서는 많이 안 깎이게끔 감점이 없게끔 그렇게 첨삭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내신 대비 단계에서는 이건 이제 시험 직전에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고등부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랑 예상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대비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자기 실력만큼 다 나오는 학생이 있고 그거보다 안 나오는 학생이 있고 학생마다 좀 다른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시험이라는 게 실력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뭐 시간 관리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긴장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른데 그래서 좀 미리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풀어보면서 시험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그런 시간 관리 연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실수를 줄이는 연습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는 학생들한테 말하는 게 항상 과학은 뭐 이런 보기가 많거든요. A보다 B가 크다. 근데 이게 A에 들어갈 게 길어지고 B에 들어갈 게 길어지고 하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럼 A보다에서 저는 한번 끊으라고 하거든요. 그런 뭐 사소한 것들도 이제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시간 관리 못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거기서 좀 멈춰버려요. 이렇게 손을 떼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좀 5분 이런 식으로 시간이 확 지나가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연습을 미리 좀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상 문제인데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을 제가 이제 선별을 해서 학생들한테 교재 형태로 만들어서 시험 직전에 이제 주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시험 대비 교재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에 나올 문제들을 좀 미리 풀어보고 그리고 실제 시험에 들어가서도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긴장감도 좀 덜 수 있고 그리고 뭐 일주일 전에 뭐 전날에 풀었던 문제들을 웬만하면 학생들도 다 맞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상위권 하위권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저희가 학생들이 좀 한두 문제라도 더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제 저희 커리큘럼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적중 내역을 아까 말씀드린 시험 내비도 이제 적중 내역을 좀 보여드릴 건데 보면은 다 신정고등학교 아니면 정관고등학교거든요. 제가 지금 담당하는 학교가 이 두 학교예요. 그래서 신정고, 정관고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특히 단연간 담당을 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저도 이제 뭐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본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통 어디서 출제를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적중을 할 수 있었는데 내역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왼쪽이 이제 이게 다 올해 적중 내용인데 1학기 중간고사니까 올해 첫 시험 신정고등학교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같은 자료에 요게 제 시험지 문제인데 같은 자료를 사용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기 같은 경우도 다 똑같아요. 여기 뭐 수소를 헬륨으로 바꿔놨는데 이렇게 기억니은 두 개를 바꾼 거거든요. 우주에 제일 많은 게 니은이 수소고 기억이 헬륨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학교 선생님 변형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시험지인데 마찬가지로 같은 자료에 보기도 확인을 해보시면 일치하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약간 변형이 있어서 이 부분만 사용을 하시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1학기 기말고사에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번에는 정관고 시험 문제로 제가 가져왔는데 이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정관고등학교 요게 제가 1번부터 4번까지만 넣어놨거든요. 근데 사실 1번부터 4번까지가 1페이지였어요. 그래서 1페이지 있는 문제 4개가 그냥 다 제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나왔어서 이제 학생들도 좀 놀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시험지에 있던 문제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게 나왔던 문제였고 이게 다 물리 파트인데 첫 페이지가 참고로 이때 1학기 같은 경우 물리 파트가 킬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어려운 운동량 충격량 문제인데 이것도 제 시험 문제랑 제 시험 대비 교재랑 똑같이 나왔던 문제였고
요게 이제 이 시험지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저도 요거를 넣어놓고 이제 이런 이게 사실 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물체가 부딪힌 다음에 붙어서 운동을 한다는 게 되게 특이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요 문제를 전날에도 막 하고 애들이 이해를 좀 많이 못해서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적중을 했던 사례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인데 이번에도 신정고 보면은 여기 광합성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광합성 화학 반응식에 똑같은 곳에 빈칸을 뚫어놓고 산소를 맞추게끔 했던 그런 문제를 뭐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도 똑같이 물어봤던 그런 문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여기 두 그림은 똑같은 원자력 발전 핵발전소를 나타낸 거고 그리고 요 두 번째 그림은 제 책에서는 간이발전기라고 해서 손으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원리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증기가 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같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는 그런 문제에서 요거를 약간 이 부분으로 이제 변형을 하신 거고 그래서 보기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이렇게 적중을 했던 사례입니다. 사례는 사실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간표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초등부부터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 들을 수 있는 수업은 저희가 토요일 오후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이렇게 2시간 수업이 있는데 이때 중등과학 선행반이 있어요. 겨울방학 때 이제 오픈을 할 건데 무학년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원이 많지가 않고 제가 좀 1대1로 이제 학생의 상황에 맞게 이제 진행을 하는 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들어가면서 바로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이때 이제 중등과학 선행반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2, 중3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수업이 통합과학원 선행반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이거는 방학 때 듣고 그리고 방학 때 통합과학 선행반을 듣고 그리고 이제 내신 때는 다시 이쪽 중등과학 반으로 넘어가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너무 중등과학 따라하기 어렵다 하면은 계속 중등과학반에 있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중등과학반에 있다가 방학 때는 통합과학 듣고 방학 끝나면 다시 오고 이렇게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적으로 클리닝 아까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인데 3시간 뭐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시간 동안 계속 학원에 있기 때문에 와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시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30분만 하고 빨리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클리닉 시간 1대1 관리하고 좀 숙제 질문하고 그리고 뭐 서술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삭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까지 말씀을 드리고 좀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